대사질환은 무엇인지를 좀 찝어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사질환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들어오고 그 에너지를 잘 분해해가지고 네. 에너지로 만들어낸 다음에 찌꺼기를 몸으로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죠. 네. 예, 그걸 대사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어디가 문제가 생긴 거를 대사질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대사질환이 당뇨병이거든요. 예. 당뇨병 같은 경우에 음식을 드시게 되면 그 음식이 몸 안에 들어와 가지고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세포 안으로 음식에 있는 당들이 들어가질 못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혈당이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 그 주차장에 게이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차가 주차장 안으로 못 들어가서 쭉 밀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해가 너무 쏙쏙 됩니다. 인슐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인슐린은 이제 당뇨병과 관계된 그렇죠. 예, 예, 예. 거기까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네네. 흔히 뭐 당뇨가 많이 나빠지시면 인슐린 주사를 맞으신다 해서 네네. 알고 계실 텐데요. 맞아요. 사실은 인슐린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물질이 아니고요. 우리 몸에서 원래 만들어내는 호르몬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인슐린이 있어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이 몸으로 들어와서 잘 분해가 돼서 영양소가 됐을 때 그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네. 마치 뭐랑 똑같냐 하면 친구분 집에 가셔서 친구분 집에 들어가시려고 그러면 거기서 초인종을 누르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 초인종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입니다. 어. 근데 고장이 난다 그러면 아무리 눌러도 안쪽에서는 친구분이 온 걸 모르겠죠. 그렇죠. 예, 그런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인슐린 저항성은 어떤 의미의 이야기인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인슐린 저항성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당연한 생리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김한석 씨께서 점심을 평소보다 좀 많이 드셨어요. 네. 한 1.5인분 정도 드셨는데 한 4시쯤 돼가지고 느닷없이 또 갈비를 먹자고 친구분이 얘기를 하세요. 아, 그 친구 고마운 친구인데 사실은. 예. 네. 근데 이미 음식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더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잘 먹지 못하고 때로는 토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그만 들어와. 이거는 앞에 이제 얘기했던 비만에 해당하는 걸까요? 아니면 폭식에 해당하는 걸까요?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인슐린이 고장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말씀을 해주신 비만입니다. 네. 비만은 어떤 상태냐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지방이라는 형태로 축적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지방이 이미 많아져서 비만이 되어 있는 분들은 더 에너지가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공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시게 돼요. 내장 지방이 많으신 게 아까 말씀드린 지방에서 나오는 지방 호르몬들이 많아지면서 네.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 내장에 이제 지방이 몰려 있게 되면 네. 그러면은 거기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걸 빨리 없애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염증 물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허리둘레는 보면 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관계가 있는 건 물론이고요. 심혈관 질환의 발생뿐 아니라 네. 심지어는 사망률에 있어서도 비례를 하게 됩니다. 허리둘레는요. 또 똑같은 키에 똑같은 체중이라고 하더라도 이 허리둘레가 적은 분들이 사망률이 낮습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자체가 막연하게 굉장히 무서운 거네요.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시게 되면 암 중에서도 특히 이제 관련이 있는 암이 여자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유방암, 예. 그다음에 또 남자분들 많이 걸리시는 대장암, 예. 또 굉장히 무서운 암이라고 알려져 있죠. 걸리면 거의 뭐 사망률이 90% 이상이라고 하는 췌장암, 예. 또 전립선암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할머님들이 자주 걸리시는 난소암 이런 것들이 다 비만과 관계가 있고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암 환자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살을 빼면은 좀 암에 좀 도움이 될까요? 아주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제 환자분들한테도 꼭 말씀을 드리는 게 꼭 체중 관리를 하시고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드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 진짜? 네. 아, 진짜입니까? 그만큼 이 비만, 이 살과의 전쟁이 그만큼 중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꼭 건강하게 식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것과 못지않게 본인의 체중 관리 해주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낮춰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음식물 양을 좀 줄여주면 됩니다. 들어가는 양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운동입니다. 아, 예. 아, 운동이군요. 네, 운동은 재밌는 게 인슐린이랑 상관없이 예. 세포 안으로 음식물을 이동을 시켜줍니다. 어. 그래서 단순하게 운동으로 몸에 쌓여 있는 에너지를 소모시킨다라는 개념뿐 아니라 세포 안으로 음식물을 옮겨주는 우리가 친구 집에 초인종이 고장 났을 때 전화기 역할을 해주는 게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운동을 아까 좀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운동? 네, 운동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실제로 우리가 코어 근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등하고 허리에 있는 근육하고 허벅지에 있는 근육 양하고 네. 관련이 많은데요. 걷기 또는 수영, 또 등산, 그다음에 에어로빅 같은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는 교수님 우리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 우리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네, 저는 그래서 네. 가위, 바위, 보로, 가위, 바위, 보로 우리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뭐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절반만 줄이시라고. 아, 절반만 아예 싹둑싹둑 네. 자르는 게 아니라 절반만. 절반만. 특히 어떤 탄수화물을 우리가 섭취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빵이라든가 국수, 그러니까 밀가루 음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혈당을 빨리 올리기 때문에 빨리 올라간 혈당을 빨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몸에서는 또 인슐린이 확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혈당이 오세요. 그래서 밥을 잡수셨을 때하고 국수를 잡수셨을 때하고 어느 게 더 속이 빨리 헛헛해지세요? 국수요. 그렇죠. 훨씬 더 공복감을 많이 느끼시는 이유가 빨리 혈당이 올라가고 빨리 올라간 혈당을 또 인슐린에 의해서 저혈당으로 오기 때문에 나는 네. 현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위는 가위였고요. 가위, 예, 단순당을 줄여라. 네. 그다음에 바위입니다. 바위. 바위. 과일이라든가 고구마 같은 거는 헛헛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주먹만큼만 하루에 좀 잡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끼예요. 아, 하루에요. 하루예요. 네. 와. 아, 요걸 한 끼 잡수시는 건 아니고요. 나눠서. 이걸 나눠요? 네, 나눠서 드십시오. 밥은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 잡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보인데요. 네. 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손바닥인데요. 네. 자기 손바닥만큼 단백질을 잡수시는 거 되게 단백질, 중요합니다. 단백질. 예. 고기라든가 기름지지 않은 고기, 그다음에 생선 종류, 또 계란 흰자라든가 두부 같은 것들을 많이 잡수시는데 최소한 자기 손바닥만큼 하루에 잡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큰 손바닥 있죠? 네네. 요만큼은 채소를 잡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 음식이 흡수될 때 채소가 중간중간에 끼어들어요. 네. 끼어들으면 흡수가 빨리 될까요? 천천히 될까요? 좀 천천히 되겠죠. 천천히 되죠. 그래서 네. 마치 복합당을 먹었을 때랑 비슷한 효과가 있게 됩니다.